오늘 마커채비 활용법하고 또 마커채비를 해서 잉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또 저도 댓글 달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마커채비는 저희 그 송어낚시터에서 그러니까 루어 하시는 분들도 마커채비를 많이들 하세요. 플라이는 기본이 이제 님핑 낚시를 할 때 마커를 달고 수심층을 맞춰가지고 이제 고기들이 있는 수심층을 맞춰가지고 잡는 방법을 님핑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마커가 필요하고 찌죠. 뭐 연주찌라고도 하고 저희는 마커라고 부릅니다. 근데 그 녀석을 달아서 수심층을 50, 60, 70, 뭐 메다 이렇게 줘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즌에서 잉어는 한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이제 물 가장자리로 이제 물 중간에 이제 강변 같은 경우, 천 같은 경우 물 가운데에 있다가 이제 물 가장자리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그 녀석들이 이제 산란전 이제 체격을 키우기 위해서 몸을 좀 불리는 시기가 되죠. 지금이 보통 물에 떠내려오는 부유물이나 아니면 유충이나 뭐 이런 애들을 흡입을 먹거나 아니면 바닥이 이제 모래바닥이 아닌 뻘바닥이 있는 지형 그런 물 속에 입으로 또 몸으로 비비적거려서 이제 뻘을 뒤집어 놓죠.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붕 뜨게 되면은 그 이제 바닥 안에 있던 뭐 유충이나 아니면 뭐 실지렁이 뭐 이런 애들을 흡입을 해서 공격을 해서 이제 먹게 됩니다. 잉어는 공격성 어종이 아니에요. 잉어는 잡식성 어종이지만 지금 딱 이 시기 4월 초, 5월 중순 또 5월 말까지 길게는 이 녀석들이 베이트피쉬 사냥을 합니다. 이 시기에 루어 하시는 분들이 1.5인치 웜이나 그리고 뭐 16분의 1, 뭐 32분의 1 뭐 요런 지그헤드를 사용해 가지고 종종 잉어들을 많이 낚으시고요. 또 8g이나 스피너 베이트, 스피너 베이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꺽지 스피너 그 정도 사이즈, 꺽지 스피너 그 정도 사이즈 그런 애들을 잉어가 이제 있는 방향 바로 한 3, 4m 정도 앞쪽으로 던져서 쓱 감아주거나 흘려주거나 아니면 잉어 머리 앞쪽으로 새우뛰기를 이제 하는 그런 신용을 했을 때 그런 액션을 줬을 때 잉어들이 곧잘 받아 먹습니다. 그게 지금 이 시기예요. 4월 초에서부터 5월 말, 길게는 5월 말까지 이때를 루어 하시는 분들은 공략하시면 잉어 잡는데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잉어를 잡으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. 잉어 쉬운 어종 아닙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자, 이 녀석은 낚시방에 가시면은 합사 매듭, 낚시샵에 가시면은 합사 매듭 요런 걸 팝니다. 요게 이제 보통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 찌 멈춤용으로 이 합사 매듭을 쓰는데요. 저는 이거를 왜 가지고 있냐면은 원래 저는 이걸 쓰질 않아요. 플라이 하는 사람들은 그 마커에 이쑤시개에 딱 꽂아가지고 수심 맞춰가지고 낚시를 하거든요. 근데 내가 이 녀석을 왜 갖고 있냐면 삼척 그 50천 밑에 기수지역에 농어 낚시하러 갈 때 제가 이걸 한번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있길래 한번 보여드립니다. 자, 이렇게 빼셔서 합사 매듭을 쓱 내려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빼고 합사 매듭을 쭉 당겨 주셔서
원하는 수심 쪽에 고정. 자,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,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 반달구슬을 사용을 하시는데, 보이지도 않겠네요. 이 반달구슬을 사용을 하시는데, 플라이에서는 뭐 사용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잉어채비 할 때도 굳이 이 반달구슬까지 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마커가 저 합사 매듭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 딱 거기서 멈출 거거든요. 그래서 굳이 이 녀석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매듭 위에 마커를 껴줍니다. 자, 이렇게 껴줍니다. 근데 지금 이 마커가 이 면사 매듭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, 빠져나가려고 하네.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, 지금 이 마커를 제가 너무 오래 쓴 거예요. 마커 이 구멍이 지금 하도 이쑤시개를 많이 꽂아가지고 이쑤시개를 많이 꽂아서 구멍이 너무 큽니다. 그래서 일단 저 반달구슬을 사용해 볼게요. 원래는 저희는 이 합사를 써도, 아니, 합사를 쓴다네네. 이 반달구슬을 사용을 안 해도 이 마커 구멍이 작으면은 딱 거기서 멈추는데, 야, 힘들어. 안 해본 거라. 안 해본 거라 힘들어요. 뒤집어져야 돼. 영상 딴 데로 넘기는 소리 들린다. 이렇게 시간 끌면은 초보자로 보이는데. 어이씨, 포기. 자, 저 마커 구멍 작은 거 사용하세요. 자, 마커 다시고 훅을. 자, 이 녀석들은 제가 만든 에그입니다. 그러니까 잉어 채비, 이게 송어 채비 할 때 이제 마커 채비 할 때 로어 하시는 분들은 에그를 많이 사용하시고, 또 웜, 이렇게 손가락 마디 하나만한 웜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. 근데 잉어 할 때는 그 웜보다는 에그가 더 효과적입니다. 왜냐면 이 녀석이 부유물로도 보이고 또 정말 그 다른 어종이 난 부화한 그 알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잡는 잉어의 대부분은 이 녀석 에그로 잡고 있습니다. 지금 티펫을 사용하지 않고, 이제 플라이는 티펫을 사용하는데, 티펫을 사용하지 않고 좀 화면에 잘 보이라고 이 합사를 제가 썼더니 되게 서툴러요. 합사를 매듭하는 법도 이렇게 꼬임이 잘 안 보이고. 자, 일단 어쨌든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구멍에 넣고 그냥 한 번만 당겨 줄게요. 했다고 치고 가위 잘 드는 거. 합사라 잘 드는 가위도 필요가 없네요. 자, 이렇게 수심을 이렇게 잡아줍니다. 잡아준 상태에서 봉돌을, 지금은 이 영상을 찍느라고 좀 짧게 했잖아요. 근데 보통 이걸 1m라고 봤을 때, 수심을 1m라고 잡았을 때 훅에서 한 뼘 위에 조금 작은 봉돌을 달아줍니다.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봉돌 중에 좀 가장 작은 봉돌, 그 녀석을 달아줍니다. 닛바도 안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고 있네. 뭐 하는 짓인지. 자, 조금 작은 봉돌을 이렇게 달아줍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물에서
입수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끌려가겠죠. 아니면 봉돌이 먼저 바닥에 걸리고 훅이 뒤따라오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. 그런데 수심이 빠른 곳, 수심이 한 1m 정도 되는데 수심이 어느 정도 유속이 있다. 그럴 때는 봉돌을 밑에 부분에 작은 거, 위에 부분 마커에서 한 뼘, 두 뼘, 마커에서 한 뼘, 두 뼘 정도 되는 곳에 또 봉돌을 달아줍니다. 그 이유는 뭘까요? 자, 그 이유는 뭘까요? 자, 이렇게 달았을 때 훅을 일자, 수평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. 그래야 이 따라오는 훅이 물속에서 따라오는 훅이 드랙이 걸리지 않고, 드랙이란 이제 끌려오지 않고 바닥에서 유속에 맞춰서 슥 이렇게 가겠죠. 이 봉돌 하나가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의 속도를 잡아주고, 그 바로 밑에 있는 봉돌이 가운데에 있는 그 티펫 이 라인에 물속 속도 유속을 잡아주고, 또 마지막에 이 훅이 자연스럽게 끌고 내려올 수 있게, 자연스럽게 바닥을 끌고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봉돌을 2개에서 3개까지도 달아줍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잉어 잡는 영상을 보고 분명히 연습하셔서 잉어를 잡겠다고 마커 채비를 해서 이제 필드에 나가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겠죠. 근데 이상하게 안 잡혀요, 힘들어요,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건 당연한 겁니다. 안 하든 해보지 않은 기술을 본인이 쓰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계속 연습을 하시고 계속 그 기법을 쓰시다 보면은 어느새 적응이 되죠. 처음만 힘들지 몇 번 해보면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, 맞나?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, 오늘이 이제 내일이 더 나아지겠죠. 근데 잉어가 우리나라 대부분 하천에 모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잉어 잡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장르가 아니에요. 근데 개발을 안 했을 뿐이죠. 플라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잉어의 꿈을 갖고 계세요. 그런데 아직도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여기서 팁 하나를 더 드리면, 제가 찍은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 이제 하천 쪽, 갑천의 하천 쪽 오른쪽 본 강 쪽으로는 흙탕물이었고, 왼쪽 수로 쪽으로는 거기도 흙탕물이었어요. 그런데 그나마 왼쪽에서는 맑은 물이 나오고 있었죠. 잉어가 그나마 산소량이 많은, 그리고 또 유속이 좀 적은 그 수로 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수로 안에서는 잉어도 있었고 강준치도 있었고 누치도 있었는데 어떻게 잉어만 골라서 잡느냐? 좀 전에 이 마커로 설명했듯이 훅이 물에 떠서 붕 떠서 이렇게 흘러가면 강준치, 그리고 뭐 붕어 이런 애들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. 지금 아직 물이 차갑고 뭐 그렇게 이제 어종들이 모두 안정화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4월 초부터 제가 5월 말까지 정도는 이제 피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시기가 수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. 한 12도 이상에서 수온이 12도 이상에서 15도까지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뭐 난리가 나겠죠. 잉어들 판입니다. 그때는 물 가장자리로 모두 나와서 뻐끔뻐끔 하고 있고 막 이럴 거예요. 그 녀석들을 노리려고 지금 이 채비하고 잉어 잡는 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, 비가 온 다음 날, 비가 온 아니면 비가 온 다음 날을
타겟으로 삼으세요. 어떤 하천이든 어떤 강이든 분명히 샘물 유입구는 있을 거고, 또 이 영상에서 나왔던 수로 같은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포인트를 먼저 눈여겨 보셨다가 본 강이 흙탕물이 되거나 또 며칠 비가 와가지고 완전 뻘물이 됐을 때, 그때는 무조건 그곳이 포인트입니다. 그곳에서는 잡히지 말라고 해도 이 에그채비, 이 마커 채비를 하고 또 뭐 그 1.5인치 뭐 웜이나 뭐 이런 애들 바닥에서 툭툭툭 새우뛰기를 하면은 잉어가 거의 100% 받아먹는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저도 찾아다니는 포인트가 다 그런 곳이고, 그리고 장마철에는 그런 포인트가 굳이 그런 수로 포인트가 100% 포인트지만은 장마철에는 물 가쪽 수초 지역, 물 가쪽 수초 지역이 이제 나중에 제가 장마철에 영상을 한번 또 올릴 건데요. 수초 지역이 완전 대박 포인트가 됩니다. 모든 잉어들이 다 가장자리에 수초 쪽으로 붙어서 나 잡아봐라 하고 있어요.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올해 장마철에 제가 대전 갑천 쪽이나 공주, 뭐 부여 이런 데를 가서 영상을 찍을 계획인데, 그때 그런 이제 쉽게 잡는 방법, 그런 거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마커채비 이거 하나 보여주면서 지금 벌써 영상을 한 15분 정도 찍은 것 같네요. 뭐 그 정도까지 길게 찍을 영상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장문으로 답글을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후기 궁금하신 분들은 대전이란다. 인터넷에 플라이 샵들이 많아요. 뭐 S샵, 뭐 무슨 샵 해가지고 많은데, 그곳에 문의하시면은 뭐 이런 녀석들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